한국? 선진국 흉내만 내는 나라잖아. 기름 유출 같은 국제적 재앙을 한국이 해결한다고? 웃기는 소리야. 그들의 비웃음이 회의장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죠. 흉내 따라쟁이 결코 앞장설 수 없는 나라. 그것이 한국에 붙은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갈라파고스는 멈췄습니다. 기름 탱크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900톤의 연료를 실은 유조선이 좌초했습니다. 66만 리터가 넘는 검은 기름이 바다를 집어삼켰습니다. 평화롭던 해안은 순식간에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펠리컨은 날개를 퍼덕이다 검은 기름에 붙잡혀 모래 위로 떨어졌고 바다사자는 바다에서 기어나와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기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반짝임은 생명의 빛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섬 주민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묶고 바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고기는 잡히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마시는 물에서도 연료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갈라파고스 세계의 낙원이라 불리던 그곳은 순식간에 세계의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말만 내뱉었습니다. 우린 지원을 검토하겠다.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도착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서류는 넘쳐났지만 섬에는 여전히 기름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절망하던 그 순간 뜻밖의 이름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한국. 세계가 비웃던 나라, 흉내만 낸다고 손가락질 받던 나라가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대응팀은 낯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손에 장갑을 끼고 기름에 젖은 바다사자를 안아들었으며 검은 물결을 가르며 바다를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보여준 행동은 말뿐이던 강대국들의 침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고 고요한 섬에서 시작된 선택이 훗날 지구 반대편의 흐름을 바꿔놓을 줄은. 지금부터 한국의 이름을 다시 쓰게 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라파엘 곤살레스예요. 저는 갈라파고스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 고향을 낙원이라고 불렀었죠.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와서 파란 바다를 찍고 해변에 누워있는 바다사자들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이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모습은 달랐었어요. 제가 아직 10대였을 때 어느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었어요. 디젤 연료를 싣고 있던 배 한 척이 우리 섬 근처에서 좌초되었었죠. 그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었어요. 바다는 두꺼운 검은 기름으로 뒤덮이고 있었죠. 무려 60만 리터가 넘는 연료가 쏟아져 나왔었어요. 저는 해변을 걸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고 있었어요. 펠리컨들은 날개가 검은 기름에 붙어서 날지 못하고 있었고 바다사자들은 모래 위로 기어나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털이 기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죠. 냄새는 너무 강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어요. 저는 아기 바다사자 한 마리를 품에 안았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작은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울고 또 울었었어요. 눈물이 더러운 바닷물에 섞일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죠. 우리 섬은 자연의 세계유산이었지만 그날은 무덤처럼 변해버리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배들은 부두에 묶여 있었죠. 아버지는 업으셨는데 현관에 앉아 계속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밤이 될수록 기침은 더 심해지고 있었죠. 폐 속은 연료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는 천으로 코를 가려보려고 하셨지만 그 냄새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해변에도 공기에도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배어 있었죠. 우리는 디젤의 포로가 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연료에 달려 있었죠. 불빛도 냉장고도 병원의 기계들까지도. 그런데 연료는 본토에서 배로 거의 1000km를 건너와야만 했었어요. 폭풍이 오면 배가 늦었고 배가 늦으면 전기도 끊겼었죠. 저는 한밤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섬 전체가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어머니는 촛불을 켰지만 바람에 금방 꺼질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는 백신이 따뜻한 냉장고 속에서 망가지고 있었죠. 간호사가 제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가 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어요.
아기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떠올랐고 제 품에 안겼던 바다사자가 생각났었어요. 그리고 약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떠올랐죠. 전기가 끊기면 켜던 촛불도 떠올랐어요. 늘 불이 꺼질 때마다 우리가 켜야 했던 그 촛불이요. 우리는 마치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우리만 뒤에 남아있는 기분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밝은 도시와 튼튼한 전기, 안전한 병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와 정적,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속삭였었어요.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못해. 우리는 이 어둠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희망도 없고 빛도 없어.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제 섬, 제 고향은 언제까지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거라고요. 어느 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낡은 라디오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전기가 또 나가서 집안을 밝히고 있던 건 탁자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던 작은 촛불 하나뿐이었죠. 옆방에서는 아버지가 기침을 하고 있었고 공기에는 연기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며 본토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소식을 듣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멈추게 하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갈라파고스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었죠. 귀를 라디오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다시 똑같이 말하고 있었죠. 한국 태양광 무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무료라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여기에도 세상 어디에도 없지. 하물며 저 멀리 바다 건너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온다니. 아버지는 더 크게 기침하시더니 중얼거리셨었어요. 믿지 마라. 세상에 그냥 주는 건 없어. 다 대가를 바라는 법이다. 다음 날 섬 전체가 그 소식으로 술렁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어부들이 목청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왜 하필 한국이야? 우리한테 뭘 노리고 있는 거지? 하고 소리쳤었고 다른 사람은 아마 우리 물고기를 원할 거야. 아니면 우리 섬을 자기들 실험장으로 쓰려는 걸지도 몰라. 하고 대답했었어요. 밤이 되자 마을 회관에서 시장이 모임을 열었어요. 방 안은 덥고 답답했고 나무 벤치마다 사람들이 가득 앉아 땀을 흘리고 있었죠. 시장은 종이를 들고 천천히 읽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이번 달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섬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순간 방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그런 선물이 세상에 어딨어? 혹시 속임수 아니야? 우리 전기를 쥐고 흔들려는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 땅을 노리는 걸지도 몰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있었어요.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에게 한국은 그저 멀리 떨어진 이름일 뿐이었어요. 아는 것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우리를 신경 쓴다는 거지? 마침내 한국 사람들이 도착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두에 모여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해는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다는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작은 배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들이 전혀 힘있는 사업가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그들은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는 상자와 도구, 설계도가 들려 있었어요. 환영 모임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는 중년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검은 머리에 자켓에는 한국 국기 배지를 달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에콰도르가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유엔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셨고 음식을 보내주셨고 약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일까? 한 나라가 70년 동안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을까? 그는 이어서 말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갈라파고스는 지구의 보물이니까 우리는 깨끗한 에너지로 지켜주고 싶습니다. 순간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은 듯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쪽 마음은 믿고 싶었지만 다른 마음은 속삭이고 있었죠. 그럴 리 없어. 아무도 그냥 돕지는 않아.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의 말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죠.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 숙이며 존중을 보이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해변의 검은 기름을 떠올렸어요. 제 품에 안겼던 아기 바다 사자가 떠올랐죠. 매일 밤 우리가 켜야 했던 촛불도 생각났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다르다면? 만약 그 약속이 진짜라면? 정말 우리 섬에도 빛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를 흔들기에는 충분했었어요. 일은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늘은 보랏빛이었고 바다는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었죠. 저는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 서서 한국 기술자들이 측량봉과 반짝이는 작은 기계를 세우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태양의 각도, 바람의 색이, 땅의 힘을 확인하고 있었죠. 움직임은 단정했고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부드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어부들도 의심하고 있었고 상인들도 의심하고 있었고 심지어 학교 교장도 의심하고 있었죠. 우리는 너무 많은 약속을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약속은 폭풍 속 얇은 껍질처럼 쉽게 깨져버렸었죠. 그래서 저는 두 팔을 꼬고 서서 아무렇지 않은 척, 기대하지 않는 척하고 있었어요. 소문은 바람처럼 마을을 떠돌고 있었어요. 부두에서는 셔츠를 반듯하게 입은 남자가 저 사람들은 한국에서 비밀 스위치로 우리 전기를 조종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속삭였었죠. 우리가 돈을 못 내면 저 땅을 가져갈 거야. 라디오에서는 큰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이건 실험이다. 우리가 실험 대상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두려움은 늘 쉽거든요. 두려움은 언제나 쉬웠었죠. 어느 날 오후 큰 해외 연료 회사의 대표가 공개 모임에 나타났었어요. 그는 탁자 위에 서류철을 쾅 내려놓으며 말했죠. 디젤이 너희 섬을 강하게 만들었다. 왜 그걸 약한 햇빛으로 바꾸려는 거냐? 방 안은 술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을 기다리며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기술자 중 한 명 한 선생님이 일어섰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었죠. 그는 차분하게 말했었어요. 햇빛은 약하지 않습니다. 햇빛은 공짜입니다. 햇빛은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맑은 아침 바다처럼 차분했어요. 소리치지도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죠. 그저 사실을 말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바다사자에게는 깨끗한 바다가 필요합니다. 저는 연료회사 사람이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걸 봤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속삭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더 조용했고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장을 자꾸 찾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죠. 선인장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작은 돌멩이를 일일이 치우는 모습, 이구아나가 다니는 길을 밝은 리본으로 표시해 누구도 막지 않게 하는 모습, 인버터라고 불렀던 작은 상자의 소리를 시험하는 모습. 그 소리가 새들에게 날카롭게 들릴까 걱정해 위치를 옮기는 모습까지. 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다시 지켜보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지은 씨라는 젊은 한국 기술자가 깨끗한 물병으로 태양광 패널을 닦고 있었어요. 한 현지인이 물었죠. 왜 비누를 안 써요? 그게 더 빨라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었어요. 비누는 이 땅을 아프게 해요. 물만 쓰면 느리지만 안전해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억양으로 스페인어를 하고 있었어요. 말은 단순했지만 존중이 담겨 있었죠. 제 가슴 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맑은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요. 저는 나중에 그녀에게 물었었어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그녀는 패널을 가볍게 만지며 말했었어요. 갈라파고스는 세상의 기억이에요. 한국도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절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는 기억해요. 언제나 기억합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덧붙였어요. 우리가 잘하면 이 섬은 빛을 갖게 될 거예요. 깨끗한 빛, 조용한 빛, 희망 같은 빛.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기억, 빛, 희망. 그날 저녁 아버지는 현관에 앉아 기침을 평소보다 덜 하고 계셨어요. 공기가 한결 가볍게 느껴졌었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 사람들 우리 폭풍은 아나? 제가 대답했죠. 그들은 매일 밤 폭풍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나?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 학교 체육관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어요. 분필과 소금 냄새가 배어 있던 곳이었죠. 시장이 질문을 받자 한 여자가 소리쳤어요. 패널이 부서지면 어떡하죠? 한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람을 대비했어요. 비를 대비했어요. 새들을 대비했어요. 어부가 물었어요. 구름이 며칠씩 끼면요. 지은 씨가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었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요. 밤에도 불빛을 지킬 수 있어요. 해진 축구 유니폼을 입은 마른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제 숙제 불빛은 꺼지지 않나요? 사람들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은 씨의 눈빛이 따뜻해지며 말했었죠. 응, 내 숙제 불빛은 꺼지지 않을 거야. 소년이 웃었고 저도 모르게 저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두가 믿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연료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죠. 태양광은 일자리를 없앤다. 또 다른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떠나고 쓰레기만 남을 거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목구멍이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누가 진짜 쓰레기를 남기고 떠났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기 바다 사자를 떠올렸고 검게 변했던 해변을 떠올렸고 그 냄새를 떠올렸었죠. 희망은 처음부터 큰 불꽃이 아니었어요. 희망은 작은 불씨였어요. 기술자들이 점심을 밀어가며 개미 둥지를 피해 옮겨주는 걸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 직접 패널을 만져보게 하고 햇빛이 집 불빛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걸 보았을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던 바람의 이름을 물어 그걸 공책에 천천히 적는 걸 보았을 때 저는 그 작은 불씨를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더운 오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강한 돌풍이 패널 더미를 쓰러뜨렸었어요. 그때 그들은 한 줄로 서서 마치 잠든 아기를 옮기듯 패널을 하나하나 손에서 손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저도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가 줄에 섰었죠. 유리판은 시원했지만 틀은 생각보다 무겁고 단단했어요. 한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라시아스. 지은 씨도 덧붙였어요. 고마워요. 저는 숨이 차오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제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서 있었어요. 함께 일하고 있었고 함께 선택하고 있었죠. 끝나고 우리는 길가에 앉아 땀을 흘리며 말없이 있었어요. 폭풍은 비도 없이 흘러가 버렸고 패널은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 선생님이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물을 건네셨어요. 라파엘, 이건 내 섬이야.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야. 잘못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해줘야 해. 저는 그와 패널을 번갈아 보았어요. 조용한 들판과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또다시 그 작은 불씨를 느끼고 있었죠. 빛은 크지 않아도 빛이었고 희망은 작아도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해변을 따라 걸었어요. 달빛 아래 파도는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러나 모두에게 들리라는 듯 속삭였어요. 한국빛 희망. 그리고 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빛, 희망. 저는 아직 진짜 친구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처음으로 언젠가는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햇볕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모래밭 위로 펼쳐진 패널들은 은빛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멀리서 보면 마치 햇빛에 빛나는 물처럼 보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땅에 침을 뱉으며 못생긴 기계들이다. 여긴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더 큰 소리를 내는 건 늘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여러 패널에 세배설물이 잔뜩 묻어 있었죠. 처음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신발 자국을 보고 말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였죠. 그 옆에는 남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 반대. 자연을 지켜라. 라고 적혀 있었죠. 그들은 지역 뉴스 카메라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속으로 속삭였죠. 거짓말이야. 바다를 망친 건 패널이 아니었어. 디젤이었어. 기름이었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컸었어요. 관광객들은 푸른 바다를 보러 오는 거지 반짝이는 유리를 보러 오는 게 아니야. 한국이 우리 풍경을 망치고 있어. 한국이 우리 섬을 망치고 있어. 한국 기술자들은 침착했어요. 그들은 화내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저 물과 천으로 패널을 닦으며 묵묵히 일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다시 존경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을 안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폭풍이 닥쳤어요. 오후가 되자 하늘이 검게 변하고 있었고 바람은 야수처럼 울부짖고 있었어요. 야자수는 거의 땅에 닿을 만큼 휘어졌고 파도는 바위를 때리며 소금물 안개를 거리로 퍼뜨리고 있었죠. 저는 집 창문으로 달려가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았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꺼져버렸죠. 섬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말았어요. 거리에는 고함 소리가 가득했어요. 봐라. 태양광 패널은 실패했다. 한국 기술은 약하다. 비가 멈추기도 전에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며 기술자들을 탓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5분 뒤 폭풍 속에서 저는 빛을 보았어요. 길 건너 집 한 채에 불이 켜졌고 또 다른 집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도 하나둘씩 섬 전체가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예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섬은 전기를 지키고 있었죠. 저는 빛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이웃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폭풍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 주 시장은 학교 체육관에서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온 마을이 모였고 벽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어떤 목소리는 분노였고 어떤 목소리는 희망이었고 또 어떤 목소리는 두려움이었죠. 환경단체 대표가 먼저 일어섰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죠. 섬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면 관광객들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유리가 아니라 거북이와 푸른 하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박수를 쳤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때 한 어부가 소리쳤어요. 우린 관광객 미소로 배를 채울 수 없어. 우린 생선을 저장할 냉동창고가 필요해. 우린 전기가 필요해. 체육관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었어요.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부딪히고 있었죠.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크게 울리고 있었죠. 저는 외쳤어요. 우리는 풍경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더 크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듯 말했어요. 우리 섬을 파괴한 건 햇빛이 아니라 디젤이었어요. 우리 바다 사자를 죽게 만든 건 빛이 아니라 기름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짓이 아니라 빛이에요. 무거운 침묵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천둥 같은 박수가 터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하고 휘파람을 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었죠. 시장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떨렸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만 이 프로젝트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함께였어요. 저도 함께였어요. 그날 밤 이후 마을은 선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믿기 시작했죠. 우리는 더 이상 디젤의 포로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른 길을 보기 시작했어요. 더 밝은 길, 빛의 길을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이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억의 문제였고 선택의 문제였고 삶 그 자체의 문제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빛이 패널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죠. 오늘 우리는 빛을 선택했어. 우리는 희망을 선택했어.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정말 어둠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믿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었어요. 몇 달 동안 이어진 힘든 노력 끝에 태양광 발전소가 준비되었죠. 패널들은 모래밭 위로 길게 늘어서 햇빛 아래 잔잔한 물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전한 건물 안에는 전기를 저장할 배터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 사람 모두가 개막식에 초대되었었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광장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는 깨끗하게 세탁한 낡은 허브 셔츠를 입고 계셨고 어머니는 제 여동생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전히 속삭이는 의심도 있었어요. 첫날 밤부터 고장나면 어떡하지? 불이 또 꺼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른 속삭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 한국 기술자들이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한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갈라파고스의 태양을 켭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였죠. 그런데 곧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깜빡이며 켜지더니 마을 전체로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집마다 불이 켜지고 가게마다 불이 들어왔어요. 학교에도 불이 환하게 켜졌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바라보다가 곧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아이들은 뛰고 소리치며 박수를 쳤고 나이 많은 여성들은 입을 손으로 가리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깨를 떨며 서 계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드디어 하고 속삭이셨죠. 저는 제 볼이 젖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섬이 어두운 바다 위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어부들이었어요. 전에는 냉동창고가 부족해서 잡은 생선이 자주 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얼음을 만드는 기계가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었죠. 생선은 신선하게 보관되었어요. 한 어부가 자랑스럽게 말했었어요. 이제는 2배로 더 많이 팔 수 있어. 이 빛이 우리 밥상을 지켜주고 있어. 가게들도 달라졌어요. 제 집 근처의 작은 식료품 가게는 새 냉동고를 샀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팔기 시작했었죠. 아이들은 가로등 불빛 아래 줄을 서며 얼굴 가득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웃으며 말했었어요. 예전엔 우유도 제대로 보관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어. 병원에서는 변화가 생명 그 자체였어요. 간호사들은 더 이상 정전이 두렵지 않았어요. 냉장고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백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죠. 한 젊은 간호사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이 작은 냉장고가 생명을 살려요. 안에 있는 약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미래예요. 의사들은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촛불을 붙이는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안정된 불빛 속에서 수술을 했었죠. 학교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촛불 아래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교사들은 환한 전등 아래 칠판에 글을 쓰며 웃고 있었죠. 한 선생님은 말했었어요. 이제 정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한 학생이 외쳤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불빛으로 속죄해요. 아이들은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전기 요금도 달라졌어요. 디젤에 의존할 땐 늘 값이 비쌌어요. 가족들은 매달 동전을 세며 걱정했었죠. 하지만 태양광이 들어오자 비용은 낮아졌어요. 제 이웃인 재봉사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처음으로 전기세가 두렵지 않아.
처음으로 에너지가 넉넉하다고 느끼고 있어. 마을은 더 가까워졌어요. 광장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죠. 그 중심에는 두 개의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었어요. 에콰도르 국기와 한국 국기였죠. 우리는 그곳을 코리아 광장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은 태양이 거북이와 바다사자 그리고 손을 맞잡은 사람들을 비추는 벽화를 그렸어요. 한쪽 구석에는 아이가 이렇게 적어두었었죠. 태양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곳곳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야. 이건 자유야. 이건 희망이야. 어느 저녁 저는 혼자 해변에 갔어요. 파도는 잔잔했고 마을의 불빛은 황금빛으로 바다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섬은 어둠에 삼켜지지 않았죠. 저는 예전에 품에 안았던 아기 바다 사자, 검은 기름, 희망 없는 밤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덕분에 빛나고 있는 이 순간을 생각했었어요. 저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어요. 이건 한국의 빛이야. 이건 한국의 희망이야.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음을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우리 섬으로 찾아왔죠. 저는 큰 렌즈를 단 카메라들이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을 향하고 있는 걸 보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신선한 생선을 배에서 내리는 어부들을 찍고 있는 것도 보았어요. 한 신문은 우리를 태양의 섬이라고 불렀었고, 또 다른 기사 제목에는 갈라파고스, 깨끗한 에너지의 미래를 보여주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우리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우리 선택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었죠.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이 프로젝트를 세계적인 본보기라며 칭찬했었어요. 우리 대통령도 어느 맑은 아침에 직접 섬에 도착했었죠. 그는 두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는 코리아 광장에 서서 목소리를 크게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빛입니다. 군중은 환호했고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저는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팀은 우리에게 전기만 준 게 아니었죠. 그들은 우리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와 함께 유전자 자원은행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앞선 ICT 기술을 활용해서요. 그들은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여러분의 식물과 동물의 DNA를 지키는 겁니다. 혹시 재앙이 와도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요. 저는 연구실을 직접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반마다 작은 유리관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우리 섬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씨앗, 세포, 표본들. 마치 미래 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속삭였어요. 이건 생명이야. 이건 기억이야. 우리 정부도 보답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장관은 에콰도르가 앞으로 구리와 금의 한국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었죠.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감사입니다. 그 단어 감사가 제 마음속에서 오래 울리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혼자 해변을 걸었어요. 제 뒤에는 달빛에 은은히 빛나는 태양광 패널들이 서 있었죠. 파도는 부드럽게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때 품에 안았던 아기 바다 사자를 떠올렸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작은 몸, 기름에 빼앗긴 생명.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한때 희망은 없어. 빛은 없어. 라고 속삭였던 긴 어둠의 밤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말을 속삭이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선택을 줬어. 한국은 우리에게 기억을 줬어.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어부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같은 말을 했었죠.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우리 섬을 위한 새로운 기도가 된 것처럼요. 시장에서 한 작은 소녀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한국 국기를 가리켰어요. 한국은 멀리 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한국은 멀지 않아. 한국은 가까워. 한국은 진짜 친구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정은 거리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요. 우정은 기억에 달린 거였어요. 70년 전 에콰도르는 전쟁으로 무너진 한국을 도왔었어요. 우리는 음식과 약을 보냈고
작은 나라에서 보낸 작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기억했어요. 그 기억을 바다를 넘어 세월을 넘어 지켜왔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왔었어요. 진짜 친구란 그런 거였어요. 기억하는 것, 돌아오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다 주는 것. 태양이 지며 하늘은 붉고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패널들은 그 색을 비추며 불꽃 같은 거울이 되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게, 아침처럼 가볍게, 희망처럼 환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자랑스럽게 다시 속삭였어요. 한국은 멀지 않아. 한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야. 한국은 우리의 진짜 친구야. 한국은 가장 밝은 빛이야. 그리고 파도가 해안을 노래하듯 부딪히는 그 순간, 저는 어둠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